네, 안녕하세요. 이다클리닉 허성영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사실 제가 카메라 매니아예요.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고, 근데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이때까지 왜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게 좀 배경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다 직접 세팅도 준비해보고 일요일이라서 여유있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가슴 필러하고 가슴 보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두 개를 이제 비교하려고 필러는 저희가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 한번 필러랑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영상에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보형물을 준비했고 스케치북을 준비했고, 왜냐면 오늘부터는 저는 그림 그려주는 선생님 그그쌤이라는 어떤 그런 별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불렸으면 좋겠어요.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펜을 갖고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워낙 카메라 좋아해서 빈티지 카메라인데 매번 요거를 조금 바꿔서 한번 이제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요거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이게 코닥에서 옛날에 한 100년 전 가까이 만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굉장히 좋은 네. 저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보형물은 굉장히 이제 하트를 붙여놨죠. 좋은 재료입니다. 예, 좋은 재료고 가슴의 보형물을 활용해서 굉장히 가슴에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뭐 특징이죠. 그리고 볼륨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제품은 235mm입니다. 그러면은 제 손바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정확하게 20cm예요. 그러면 딱 대보면은 한 11cm 정도 나온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요즘 직접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해서 약간 이런 모니터를 보는 듯한 시선 처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슴 보형물은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좀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요런 걸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요런 라인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게 되죠. 이제 보형물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보형물 수술은 굉장히 좋은 수술이에요. 예. 왜냐면은 어떤 큰 모양을 한 번에 잡아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장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정면에서 우리 가슴을 본 거고요.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등이 있다면 힙 라인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사실 제일 이상적인 지금 가슴 모양을 제가 그려본 거거든요. 네, 제일 이상적인 가슴 모양을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 자기 몸통 라인보다 조금 더 벗어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유두의 위치가 거의 정중앙에 가깝게 잘 위치가 돼 있고, 그리고 유두는 약간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한 12에서 15도 정도 위로 올라가게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약간의 처짐이 있어야 돼요. 요런 처짐이 없으면은 수술한 티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또는 이제 조금 안 이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가슴 수술을 이제 할 때 어느 측면에 넣냐면, 여기 이제 갈비뼈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위에 이제 근육층이 있어요. 대흉근, 소흉근 두 개의 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층을 살짝 박리해서 이 안에다가 여기 근육 두 개의 층 사이의 공간에 넣는 게 이제 근육하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약간 요 근육 위에 이렇게 유선 밑에 유선 조직이 있으면 요 밑에 넣는 게 이제 인프라마마리 글랜드 섹션에 들어간다고 해서 유선하에 넣는 방법, 근육하, 유선하 뭐 이렇게 크게 나누죠. 근데 사실 이 근육을 박리해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막층을 잘만 찾아내면은 정말 이게 이렇게 고기가 싹 벌려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갈비나 이런 거 먹을 때나 뭐 고기 먹을 때 어떤 층에서 되게 잘 벌어지는 데가 있어요. 네, 그 층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보형물을 쉽게 위치할 수 있고 공간도 많이 한 번에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선 밑에 할 경우에는 유선 조직하고 근육층 사이에 아주 얇은 근막 하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섬유 조직이 잘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매끄럽게 박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기가 좀 유선하 조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조금 약간 울퉁불퉁한 면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부분은 약간 유선 밑에, 어떤 부분은 약간 유선 위에, 뭐 요런 유선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슴 보형물 수술에 대한 방법인데요. 보형물이 위치되는 게 보면은 이제 이게 한 요 정도 가슴이었는데, 이제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형물이 위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슴 보형물 수술이 갖고 있는 약간의 한계점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형물 수술도 많이 하지만 필러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러 시술이 적합하신 분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을 때 이 원래 가슴 조직 자체가 약간 유두가 약간 아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즉 여기 보시면은 유륜 밑에서부터 여기가 IMF라고 그래요. 우리 구제금융이 아니라 우리 인프라 마마리 폴드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접히는데 여기를 우리가 IMF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사이 공간이 짧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슴 조직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요 정도에 있는 게 이제 유선 조직의 중심은 여기인데 유두의 중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보형물을 쓰게 되면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선 조직의 중앙점은 여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여기다가 이제 보형물을 더 넣어서 약간 더 큰 이제 뭔가 유선 조직 밑에 하나를 더 받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형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유두가 이렇게 아래를 보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일 이상적으로 예쁜 가슴을 이렇게 약간 유두가 위를 보는 가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보형물 수술이 적합치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나토미컬 타입, 즉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약간 물방울 모양이라고 측면이 이렇게 생긴 보형물들이 있는데, 이런 걸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개선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측면에서 봐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무게중심도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방을 너무 좁게 만들면은 물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럼 촉감이 또 안 좋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요 물방울 보형물은 약간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 유륜 밑에가 이거를 충분히 이렇게 유두를 올려줄 만큼 이 부피, 보형물의 부피가 되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이게 나중에 좀 로테이션이 된다고 하거든요. 약간 이제 축이 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축이 틀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닥 좀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유선 조직, 즉 유륜이 좀 밑에가 있어가지고 유두가 아래를 보고 있는 분들,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필러가 제일 적합합니다. 그래서 필러를 이용해서 이 아래쪽 공간을 먼저 많이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채우는 방식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이쁘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요런 그 유두가 조금 아래쪽에 계신 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처짐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한번 이제 출산을 했거나 너무 많이 가슴을 이제 그 다이어트와 뭐 이런 이제 좀 살이 찌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아까 제가 이상적인 가슴 모양은 이렇게 그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IMF가 돼요. 그 가장 그 밑에 조직, 그러니까 우리 가슴 밑선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밑선이라고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근데 이 밑선보다 유선 조직이 더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형물을 넣으면 이중선이 잡힐 가능성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보형물도 이렇게 가운데 이 축에 맞춰서, 또는 아나토미컬 타입을 쓴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밑선이 이중선이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중선은 보형물하고 이제 가슴의 자연적인 컨투어하고 조금 따로 놀 때 이런 얘기하잖아요. 컨투어는 우리가 저는 이제 건축가에서 많이 썼던 단어예요. 컨투어는 우리가 뭐냐면 지형에서 우리가 등고선이 이렇게 우리 등고선 그리잖아요. 산이 있으면은 그리고 여기서 거리가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경사가 높은 거고 여기는 완만한 거죠. 이게 이제 컨투어예요. 근데 우리 가슴도 딱 이렇게 지도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슴 조직이 발달할 때부터 이렇게 예쁘게 발달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예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유선 조직이 발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컨투어가. 그러면은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아까처럼 이중선이 잡히는 현상이 있고,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두는 위를 보고 있지만은 유선 조직이 아래에 이제 밑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넣었을 때 이 밑에 이중선이 잡힐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조직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몇백 그램 정도의 중량이 있는 거를 넣었을 때 그닥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필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어느 정도 유선 조직이 좀 있고 또 그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슴 보형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유선 조직이 얇거나 또는 이렇게 유선 조직이 얇으면 이제 보형물 수술하고 나서 리플링 현상, 즉 보형물이 만져진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이런 제한점이 있는 경우에 이제 가슴 필러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 가슴 필러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제가 이게 늘 시술 상담할 때 그려드리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골고루 잘 발달해 있는 가슴을 원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밑에는 좀 있는데 이렇게 위에가 꺼지는 경우. 그러면은 옷을 입었을 때 이런 가슴 골이 이쪽에서 브래지어로 잡더라도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만 채우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물론 보형물을 써도 됩니다. 근데 보형물은 중력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래서 오히려 요럴 때 요런 데만 그 골을 모아주는 것만 원할 때, 요럴 때 굉장히 또 필러를 사용하시는 게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데 겨드랑이 가까이 쪽에 이런 데가 훅 꺼져 가지고 이제 비키니 같은 걸 입었을 때 좀 모양이 안 이쁘게 나오거나, 요런 경우에도 또 이제 필러를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가슴 보형물로서 조금 저기 어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조금 이제 한계가 있는 경우가 바로 방금처럼 밑선이 짧은 경우도 있고, 뭐 가슴이 처짐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이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피부가 얇아가지고 보형물을 넣었을 때 나중에 이제 리플링, 즉 보형물이 팩이 만져지는 그런 현상, 이 느낌이 그냥 피부에서 만져지는 현상,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필러를 선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가슴에서 또 이런 경우에 이제 필러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짝짝이를 맞춰야 되는 경우. 요건 이제 그림을 이쪽에다가 이제 그려드릴 텐데, 유두의 높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약간 이 유두의 높이가 차이가 나서 한쪽이 더 높고 한쪽이 조금 더 낮은 경우, 이런 경우 보형물로도 필러도 완벽하게 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더 미세하게, 그리고 경과를 보면서 잡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필러 쪽의 장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필러는 우리 보형물 수술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에 들고 있는 게 235cc인데 이거를 가슴에 넣었어요. 근데 넣어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0cc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는 사실 이 한번 절개를 한 부위를 다시 열고 또 들어가서 하면은 켈로이드도 많이 생기고 상처 조직도 좀 빨리 안 아물 수도 있고 벌어질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고 수술 자체가 굉장히 좀 아프고 힘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필러 같은 경우는 하시고 나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냥 뭔가 이제 덩어리가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딱 말씀은 하시죠. 하지만 그게 이제 통증이라고는 안 하세요. 예, 굉장히 편안해 하시고 그냥 이제 땡땡한 느낌이 든다. 근데 이게 한 2, 3주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대칭을 맞춰야 되는 경우는 앉아서도 또 계속 디자인을 봐야 되는데 수술 중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시술 한번 끝내놓고 그 다음에 당일날도 조금 보정이 필요하면 다시 필러를 넣을 수도 있고 또 국소마 치료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새로운 형식으로 해봤어요. 제가 예. 그래서 조금 이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영상들을 이런 식으로 좀 찍어볼까 해요. 그냥 재밌지 않나요? 제 카메라도 좀 자랑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고객님들 재밌어 하시라고 이렇게 보형물에 하트도 붙여놨었어요. 귀엽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슴 보형물과 필러에 대해서 조금 일장일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다클리닉 허선영 원장이었습니다. 네.